이거는 언론사가 있구나. 이거 어떤 거가 있어. 예, 경기도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햇볕도 채 가려지지 않는 노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에 화재 발생 후에 제가 직접 현장에 와서 화재 진압되는 현장에서 함께 소방본부와 함께 지휘와 지시했고, 어제 밤 저녁 8시에는 다시 재차 방문해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현장을 보면서 어제에 이어서 어제 브리핑 이후의 진행 사항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제 주제로 긴급 회의를 우리 간부들과 또 소방본부 관계자들과 하면서 그동안의 진행상을 점검을 했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서 재차 여러 사람들을 짚어보고 점검하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희생자는 23분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내국인 5명, 중국인 11명, 그리고 라오스인 1명, 중국인 17명,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내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그래서 모두 희생자는 23명입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가 8분, 여자가 15분입니다. 여성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이 상동에서 이 전지 포장 작업을 하는 곳이어서 아무래도 포장 작업에는 여성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들의 희생이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마지막 어제까지 22분의 희생자의 시신을 저희가 수습을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까지 한 분의 실종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탐색을 해서 오늘 우리 소방대원과 또 탐색견까지 동원돼서 실종자 한 분의 사체까지 수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23분의 희생자의 사체는 DNA 검사를 위해서 국가수로 모두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일부 유가족께서 사체의 국가수 이송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지금으로서의 가장 급한 최급 선무는 희생자 사체의 확인과 신원 확인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고,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가수에서 DNA 검사를 마쳐서 사체별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수에서 DNA 검사가 완료가 돼서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유족에게 사체를 인계를 하고 그 이후에 장례 절차를 하겠습니다.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되면은 저희는 합동 분향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함께 합동 분향소를 만들도록 하겠고, 특히 저희 도청 로비에는 1층에 추모 공간을 준비해서 우리 도의 많은 도민들께서 가시는 분들
마지막 예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반부터는 합동 감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소방과 경찰, 국가수 합동으로 9개 기관 40명이 투입이 돼서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CCTV가 전부 다 확보가 돼서 CCTV에 녹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첫 발화 장소와 화재 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합동 감식에는 통상 일주일 정도 수행이라고 합니다만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첫 발화 장소와 또 화재 원인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8시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희생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각 희생자별로 경기도청 직원 1명과 화성시청 직원 1명, 2명이 1조가 돼서 1대1 매칭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과 의논하고 또 유가족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이 30이 크시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 직원 1명, 시청 직원 1명으로 매칭을 땄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전담해서 유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가족들이 지금 국내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일부는 해외에서 오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머물거나 또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최대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또 통역사도 배치를 해서 필요하다면 상시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머무는 공간에는 통역사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도 배치를 해서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이주 근로자 가족들의 심리상담과 또 계시는 동안에 최대한 불편함 없이 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넘어서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가 전화를 길에 걸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고 경기도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해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싱하이밍 대사는 감사의 표시를 했고 또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지금 오면서는 라오스 대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라오스 국적의 여자분이 한 분 지금 희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분이 지금 기화 과정을 밟고 계셔서 제가 라오스 대사와 통화를 했는데 이 직전 몇 달 전까지 라오스 여권을 갱신을 해서 라오스 국적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아직 그 귀화 절차가 마쳐지지 않긴 했지만 현재까지로는 라오스 국적이라는 라오스에서 말씀되셨고 통하면서 저희의 대책과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스 대사께서도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와 함께 뒷수습을 잘 부탁한다는 요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청에서는 중국 대사관과 라오스 대사관과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대사관 직원들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아직까지 신원이 다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만 이주 노동자의 그 체류, 지위에 상관없이 저희는 경기도에서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니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분들의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가족 일부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국내 버전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본국에서 장례 절차에 참여하고 싶다든지 또는 가족분 중에 본국에 치료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장례식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를 희망하신 분에게는 저희가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항공료, 체제비 등을 부담을 해서 한국에 오실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저희가 통역까지 배치해서 일가족 뜻에 따라서 생계신 분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이 가족분들에 대한 심리,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차 피해와 인근 주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주변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리튬 연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염화수소나 불소수소는 일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근 하천 오염수 측정을 1차로 완료했는데 현재까지는 오염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사고 현장이 바다하고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바다로 향하는 수문이 4개가 있는데 수문을 모두 차단하고 추가 방지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바다로 오염수가 유입되거나 또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신속하게 1차로 소방본부의 탐지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2차 피해와 주민 안전에 대한 대책 만들었고, 현재 2차로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검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리튬 연소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나 또는 대기 또는 하천 또는 바다를 향하는 모든 오염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인근 주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부상당한 생존자와 또 아까 유가족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방대원 포함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완전히 화재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진입하는 모습까지 바깥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고가 사다리를 타고 진입한 소방대원이 운전을 통해서 사체가 발견됐다고 하는 보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에 진입한 소방대원이 화재 이후에 사체를 처음으로 발견을 하는 것을 실시간 누전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그 사체를 처음 봤을 때 그 소방대원이 얼마나 심리적인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와 의원에서 현재까지 소방본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뿐만 아니라 스크리닝 검사와 심리 치료 등 보다 확실하게 이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할 수 있도록 소방대원, 또 생존자, 또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중장기 대책입니다. 이번에 희생자 중에 많은 우리 이주 노동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쳐 최초로 7월 달에 이주 지원국을 설치하는 조례를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최초로 이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특위 신설이 되는데, 이주 지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첫 번째는 안전 문제, 두 번째는 주거 문제, 세 번째는 의료 문제, 네 번째는 자제분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거주의 법적인 지위에 따라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차별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주 지원국을 신설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빨리 해서 우리 이 이주 노동자들이 또는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계획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많은 활로 중에 하나가 우리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우리 사회의 이론으로 차별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 대책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희 경기도는 도청과 북부청사 소방본부에 조기 개항을 했습니다. 아직 추적 기간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만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 도민들께도 하시는 분들 명복을 빌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조기 개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오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대사와 라오스 대사 말고도 광주의 강기정 시장님, 또 전라북도의 김관영 지사님 등 전화를 주셔서 심심한 위로와 또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 그리고 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돕겠다고 하는 고마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브리핑 이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도 많은 기자분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조금 상세한 내용의 브리핑을 한 뒤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브리핑의 마치고는 지금 화성시청에 유가족분들이 아마 6가구에 한 30여 명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서 우리 유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를 해드릴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마침 브리핑하는데 우리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가서 희생자분들에 대한 명복과 앞으로 사고 수습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 조선호 본부장의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어제 브리핑 해드렸던 사항 외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먼저 브리핑하고 추가 질문 있으신 사항 한 2개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왜 물을 뿌렸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화재가 났을 때 선착대가 도착했을 때 2명의 인명구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인명구조를 했고 인명구조가 끝난 다음에는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 건물은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 화염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인적 저장 창고, 위험물 저장 창고로 확산이 안 되는 게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을 해서 현장 대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확산을 차단을 했고, 본격적으로 본 건물에, 화재동 건물에 물을 뿌리기 시작한 거는 11시쯤부터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거는 폭발이 좀 잦아들었고 간헐적으로만 폭발이 났고 대원들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신 보호를,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분들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물을 뿌려서 쓰는 방법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매뉴얼에 있느냐 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데, 당연히 우리 전기자동차 화재 났을 때 물을 뿌려서 끄듯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적응성이 있어서 매뉴얼에도 주수를 해서 불을 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수성 문제인데 어떻게 물을 뿌리냐, 이거는 평상시 관리를 할 때 물에 접촉을 하면 자연 발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할 때 물하고 접촉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게 주고,
실제 그게 불이 붙었을 때는 물을 뿌려서 끄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12시경까지는 이제 더 이상 확대 위험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화재가 진화되었고, 그때부터 내부 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12시 반 정도부터는 대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인명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끄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렸다는 그런 또 말씀이 이거 연결해서, 그래서 제가 완진 선언을 거의 한 20시간 정도 걸려서 선언했는데, 이거는 불만 꺼졌다고 해서 완진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인명까지 모두 확인하고 조절을 한 다음에 완진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불을 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지만 내부에 있는 분들까지 전부 수습하고 확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그동안에 적발된 사실이 있느냐는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9년도에는 그 리튬 보관을 좀 초과해서 허가량보다 23배 정도 초과해서 보관을 하다가 적발돼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이 있고, 20년도에는 그 소방시설의 일부 작동이 불량 사항이 있어서 그 시정명령 받아서 또 고친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도 현재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그 소방시설 중에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 금수성 물질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왜 스프링클러가 없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은 여기는 리튬 보관 창고가 아니고 공장동은 일반 제조 공장입니다. 그래서 공장 면적에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는데, 일반 제조 공장하고 같이 그 기준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면적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없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소화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고 혹시 추가 질문 한 2가지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6월 22일 날 아리살에서 뭐 작은 화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거기 회사 대표 쪽에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대응이 적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터리가 온도가 급상승해서 그것을 이제 후드박스에서 보관을, 그리고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그 대응은 적절한 겁니까? 그 화재가 나면 저희가 추후에라도 사후에라도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전 사후 신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화재 기록이 돼 있는 건 없고, 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는, 일부 뉴스에는 그거는 잘못 알려진 사실로 보도되는 것도 있는데, 실제 화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수사할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밖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지? 초기 화재 초기. 예, 거기가 마지막 그 패킹자, 그 포장 작업을 하고 하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완제품이든 마지막 패킹만 남아있는 제품이든 적재되어 있는 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영상 분석을 하고 또 관계자 조사를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겠습니다. 예. 리튬 같은 금수성 물질 보관 창고에는 소화기 또는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저항 또 마른 모래 이런 거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그 허가량의 한 20대 정도 2개동으로 리튬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래서 여기는 소화기, 대형 소화기 한 대, 소형 소화기 한 대 이렇게 2대를 배치하고 있고, 팽창 질석은 없습니다. 이거는 불법은 아니고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항상 예. 허가량의 20배 정도 저는 질문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예, 따로 적어놨시죠.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임하는 저희의 그 자세와 입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0시에 제가 주재해서 긴급 비상 간부회의를 설립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로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고 또 대하는 입장으로 제가 우리 간부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작년 10월 29일에 서울의 이태원에서 대규모 사회 재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그 참사를 보면서 그 일에 대해 대처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확한 사실과 원인 규명, 책임 소재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재난이든 또는 자연재난이든 있는 그대로 우리 도민과 국민께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대처와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알려드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참사가 있었을 때 물론 생기지 말아야 될 일이고 또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있는 그대로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잘못된 건 뭐고 실제로 지금 팩트 사실관계는 무엇이고 또 도나 소방본부가 사건인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자세를 저희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이든 어디든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저희의 대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감성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와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사후 처리와 수습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그 자리에 있어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희생당한 분들, 여기에서 부상당한 분들 또는 유가족들이 우리의 가까운 친지거나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대처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감에서가 아니고 정말 여기에 희생되신 분들이나 가족이나 부상당한 분들이 우리 가족이고 친지고 친구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어쩌면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뜻으로 우리 간부들과 소방본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이 완전히 끝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노동자의 중장기적인 대책 만드는 것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진행상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